안녕하세요. 문경주 인사드립니다. 오는 4월 10일 총선하고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아주 훌륭한 고견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상당히 존경스러운 주장을 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배움을 점이 좀 있으면 나도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저도 그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 입장에서 저 나름대로의 유튜브 화면을 통해서 많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통일이라는 것은 어떤 통일이 있을까요? 무력 통일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협상에 의해서 남북한이 화해 협력해 가지고 자연스러운 통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무력 통일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지금 지나갔어요. 그리고 세계의 이권 관계가 한반도에 많이 얽혀 있어 가지고 무력 통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무력 통일을 하려고 하면 3차 대전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세계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기 위해서 3차 대전을 일으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력 통일을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 민족은 이 한반도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는 아마도 핵폭탄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돼 가지고 적어도 100년 가까이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러니까 절대로 무력 통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이 유튜브에 나와서 무력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식기에서 4,500만 유권자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무식해요. 아주 무식이 하늘을 찌를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무슨 친일 사상, 무슨 친미 사상,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미국이나 일본에 잘 보이면 통일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물론 일본이나 미국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 사람들이 끝까지 통일되는 걸 반대한다면 우리는 평화적인 통일이든 무력 통일이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만 의존해 가지고는 그 우리의 더 가까이 있는 러시아나 중국의 세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미국, 일본이 러시아나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은 누구도 제압을 못해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상 공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그 학자들이 아주 그 고교한 학문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그 남북 통일을 무력으로 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자꾸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협상이나 어떤 화해적인 평화에 의해서 통일하는 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양반은 무력 통일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무력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양반은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일본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어떤 형태로든 이 전쟁에 참여해 가지고 자기네 몫을 어느 정도 얻어서 이 한반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오래전부터 그 일본 열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그러잖아요. 언젠가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 섬에 갇혀 사는 게 싫은 거죠. 한반도에다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만 일어났다면 이 좁은 땅덩어리 중에서 남한의 일부를 반드시 일본한테 뺏길 수 있다. 그게 이제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은 이 땅에서 후퇴하고 싶죠. 왜냐하면 이 땅이 옛날에는 대공산권을 겨냥한 전초기지로서 아주 중요한 땅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이 땅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걔들은 이 소위 별들의 전쟁이라고는 미사일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멀리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러나 한반도를 포기할 수는 없어. 왜 그러냐면 미국의 복심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일본이죠. 그래서 지소미아라는 게 결국은 일본군을 미군에 편입시켜가지고 이 땅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찬성한 사람들은 역대 뭐 박근혜 정권을 비롯해서 그 소위 그 보수라는 이 세력들은 완전히 친일 친미파이기 때문에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대전제에서 볼 때는 이거는 미국, 일본보다 더 나쁜 역적이죠. 같은 우리 민족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동포인 이 남남 갈등을 먼저 해소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친일이나 친미를 해가지고 과거에 좀 덕을 본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출세도 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 친미, 친일 프로그램이 깨지는 순간 그 사람들은 뭐 우리한테 나쁜 놈들로 찍혀가지고 소위 그 진보 진영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아주 크게 위해를 입을 거라고 두려워하는데, 이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복을 안 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철저히 보복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그 사실로서 다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한민족이 화해 협력해가지고 평화로운 체제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거기에 폭력을 가미해가지고 완전히 이 반대파 소위 그 진보 세력들을 멸살시켜가지고 자기들이 그 일본, 미국의 힘을 믿고 이 민족과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들 거기에서 그 이익을 얻겠다고는 아주 말하자면 그 역적의 어떤 그 내면적인 세계가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상당히 두렵고 힘든 거죠. 이 독재 체제를 청산하는 소위 이 군사 독재를 청산하고 나니까 검찰 독재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 검찰 독재를 청산하는 힘이 지금 많이 딸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모든 면이 분석해 보면 역사적인 그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역사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소위 그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이 진보 세력을 가장 미워하는 이 사람들의 속 생각은 어떤 거냐면,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영웅이다. 그리고 그 더 할아버지 빨 되는 영웅이 이순신이다. 이순신, 박정희, 이승만 이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완전히 친미, 친일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친일, 친밀파는 공통적으로 다 이 진보 세력에서는 인정을 해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었다는 걸. 그런데 이순신이 나빴다고 그러면 상당히 반발을 해요. 이순신이 사실은 박정희, 이승만보다 아주 더 나쁜 사람이 이순신인데 그거를 모르더라고. 왜 그러냐면 오랜 동안 그 친일파 세력들, 친미 세력들이 교육을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교과서를 가지고 국가가 그렇게 시키고 그렇게 답을 써야 모든 시험에서 합격해가지고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모든 그 국사 시험을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외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근원적인 뿌리를 알지 못하면 반드시 이 친미 친일 청산을 못해요. 그 이순신까지를 영웅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자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공부를 너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는 다 얘기할 수가 없고,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친일파, 친미파의 세력들이 가장 진보 세력을 미워하는 그 역사적 배경으로서 흔히 이승만, 뭐 박정희 뭐 이런 사람을 내세우는가 하면 뭐 이순신까지도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데 그 위에 더 올라가서 단군 신앙까지 들먹이더라고. 단군 무슨 국가를 건립해야 된다. 제세 이화 사상을 받아들여야 되고 홍익 사상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 좋은 얘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단군이니 홍익이니 제세 이환이 하는 그 단어들이 언제부터 나왔냐면 BC 230년에서부터 221년까지 진시황이 통치를 했는데요. 그 진시황이
한, 조, 의, 초, 제, 연 6개 나라를 통일했는데 진나라가 통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도 안 맞아. 왜냐면 한문이 창제된 게 약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그때쯤 창제되는데 BC 221년이면 2000년 전 그때까지도 이 한문이 제대로 된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주위의 나라를 조사해 봤더니 한, 조, 초, 연, 제 이 6나라가 다 틀려. 글자가. 그리고 말도 틀려. 그러니까 통치를 할 수가 없죠.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해가지고 최초의 진시황이 됐는데 말이 통해야 통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진시황이 이건 안 되겠다. 우선 그 말부터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책을 보니까 진나라 책하고 한나라 책이 거의 비슷해. 한 천자 정도 기준에서 보면. 그러니까 진시황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진서라는 천자책을 만들어라. 여섯 개 나라에서 다 쓰고 있는 천자책을 종합해가지고 다른 건 쓸데없는 건 폐기하고 한나라하고 진나라하고 통하는 이걸 비슷하게 통합시키는데 그것도 진나라 위주로 해라. 그래가지고 진서라는 책을 펴내는데 그 책이 이제 소위 그 고구려 초기에 주변 국가로 이제 그 전파돼서 왔지 않습니까? 그까지도 어렸을 때 한자 본이냐 진나라 본이냐 하는 전자책이 2권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교과서라는 게 그건데 저도 그 진서라는 걸 가지고 이제 한자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진나라 본 재편해가지고 고조몽이가 졸본부여에 걸쳐서 고구려를 세운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졸본부여에 또 그 한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 고조몽이 시대에 또 이제 그 한자를 보았는데 그거는 누가 보냐면 일부 아주 그 똑똑한 사람들만 그 책을 볼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한자를 모르죠. 얼만큼 모르냐면 2000년 후까지도 몰랐으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마을에서 한자를 제대로 아는 분이 한 2-3분밖에 없었어요. 너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 한자를 가리키는 서당 선생님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그 한자를 제대로 모르고 이제 한글만 조금씩 이렇게 퍼지고 이런 상태인데 1년 BC 21년이면 우리 그 후로 지금 우리가 서기 우리가 24년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한 2000년대까지 우리가 한자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이제 그 중간에 2000년 전에 이제 그 소위 그 졸본부여로 이제 한자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고구려 초에 고구려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구려로 들어왔다는 걸 뭘로 증명하냐면 고구려가 고자는 고주몽이 성씨예요. 근데 고주몽이가 졸본부여에서 들어가지고 그 고구려를 세웠는데 처음에 이름은 고구려가 아니에요. 그냥 그 나라를 세웠는데 어떤 나라인지 처음에는 잘 몰라. 나도 그건 공부 안 해서. 근데 한자를 들어오면서 약 지금부터 한 1800년에서 1900년 그 사이에 고구려가 한자를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부터 우리 고구려는 한자를 국어로 채택한다. 그래서 고구려의 이름이 높을 고자는 이제 고주몽이 성이고 구자는 글귀 구자에다가 빛날 여자, 글이 빛나는 나라가 바로 고구려다. 그래서 고구려가 최초로 우리 한민족의 최초로 한자를 선포한 거예요. 우리 글로.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고구려만 들어왔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고구려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신라도 들어오고 약 한 50년, 100년 차이로 이제 다 들어와요. 백제도 들어오고 신라도 들어오고 고구려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한문이 지배하는 시대인데 왜 제가 굳이 그 한문이 그때부터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단군이니 제세이완이 홍익인간이니 하는 얘기가 그 이후에 그거 지은 것은 한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실용화된 게 언제냐면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 씨가 신라에서 먼저 썼고 그게 한 1300년 전쯤 될까요? 그리고 곧이어서 이제 한 750년경에 이련 스님이 이제 삼국유사를 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양반들이 그 쓴 내용 중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제세이완이 홍익인간이니 하는 건 다 그 양반들 머리에서 나온 거고 그것도 그 양반들이 계속 전해오는 그 이야기 중에서
그걸 이제 번역한 거예요. 말하자면 한문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표현은 어떤 건지 몰라요, 지금 확실히. 단군은 보통 5,000년 이상, 6,000년 이상 되는 분의 사상인데 그 사상을 받들어서 무슨 한민족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는데, 단군이라는 분은 한문이 있질 않기 때문에 홍익인간이니 제세이완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불과 지금 한문이 그 제대로 장제돼서 실용화된 게 지금부터 약 한 2200년, 그 BC 221년에 그 진시황이 집대성해가지고 그걸 펴낸 게 지금부터 한 2200년 정도 되고, 그 한 300년 후에 한 1809년 정도에 고구려가 들어와서 최초의 한문을 국어로 채택하면서 우리나라 이름은 고구려다. 글귀구자 빛날 자, 글이 빛나는 나라다. 이래가지고 한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전제한다면, 그 전에 5,000년이나 4,000년 전에 이 땅에 살고 가신 단군 국조가 뭐 제세이완이 홍익인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중간에 한문을 번역한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했다. 그렇다면 그 5,000년 전의 역사를 지금 증빙할 길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정할 수도 없고. 그런데 단군이라는 것을 나는 수차에 걸쳐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렸는데, 단군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건국 신화에 보면 거발한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웠고, 거발리가 또 그 다음 되고, 거발단이 무슨 또 그 다음 되고, 그래서 어떤 그 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 거발한이라는 분이 성이 거간지 뭔지 모르겠다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거발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클 거자, 필발자, 한나라라고 하는 그 칸이라고 하는, 칸에서 온 한나라거든. 그 한자가 이제 거발한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원뜻을 알아야 돼요. 한문이 그 거발한 뭐 이렇게 만드는 그 원뜻을. 그 원뜻이 우리는 영어를 갖다 대입해야 알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 조상들이 쓰던 말이 지금 상당 부분이 영어로 가 있거든. 이 거번한이 뭐냐면 거번한이야. 거번한. 거번이 정부라는 얘기 아니야? 그 한정부란 말이에요. 그 거번한. 그 거번한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벌이는 뭐냐? 거벌이가 아니고 거번이야. 거번이. 거번은 역시 정부고, 이는 뭐냐면 빌지야, 쉽게 해서 마을공화국을 세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거대한 거발한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근데 중간에 막 그 정치 싸움하고 어쩌고 이러다 보니까 몇백 년 지나니까 그 다음에 마을공화국이 돼 있어. 그 마을공화국을 우리가 뭘로 이해하기가 쉽냐면 마한 54개국. 이 지역이 전라도, 충청도 이쪽이 옛날에 마한 아니었습니까? 그 마한이 54개국이었을 때 진안도 뭐 중원 저쪽까지 있었는데 거기도 뭐 몇십 개국이 됐을 거고, 이렇게 마을공화국을 세워가지고 연합체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 마한 54개국 중에 금마마한이라고 충청남도 홍선에가 있었는데, 그 금마마한이 54개국을 거느리는, 말하자면 중앙 정부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마을공화국이에요. 분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번이가 그 마을공화국을 얘기하는 거고, 거번이 뭐 성이고 누구 할아버지 아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처음에 나라를 제대로 세웠는데 그게 얼마 가가지고 결국은 마을공화국으로 분화됐다 이 말이에요. 거번이가. 그럼 거벌단은 뭐냐? 그러다가 다시 그 단군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거벌단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거번단이 뭐냐면, 거번은 정부고 정부인데 그 단은 뭐냐면 이런 단에다가 무슨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신앙국가가 탄생한 거예요. 거번단부터는 임금이 따로 있고 뭐 목사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임금이나 제사장이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신앙으로 묶어가지고 다시 통일했다 이거예요. 거벌단으로. 거번단이 이제 그 본래 그 당시에 이름은 뭘로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탱그리칸이에요. 탱그리칸. 그 탱그리칸이 뭐냐면 거번단이, 거번 정부의 칸이 제사를 지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뭐라고 우리가 왔냐면, 그 뿌리가 지금까지도 전해지는데 무당을 갖다가 뭐라 하면 단골레라고 그래요. 단골레. 그 단골레가 여러분 지금도
저 점쟁이들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그 최재형 목사인가요? 이 양반이 천공스님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뭐 얘기하는데 보니까 저기 용산에 그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거기다가 자기가 대통령을 설계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설계했대.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10몇 명이 나왔는데 그건 다 대통령 아니고 지금 윤석열 하나만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거다 자기가 설계해서 하느님 아버지 말을 듣고 그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다.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그 무당이거든. 그 왕무당쯤 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탱그리 칸이라고 그래. 단골레라고 그래, 단골레. 이게 칸은 빼고, 칸은 이제 그 말하자면 임금을 의미하는 거거든. 몽골 쪽에서 온 말인데 단군이라는 얘기야. 이제 단군 왕검이 생겨가지고 그 탱그리 칸이 지금도 토속적인 미신, 그 샤만, 이런 것이 이렇게 시골 어디 가면 그 단골레라는 사람이 무슨 갓 쓰고 뭐 이렇게 뭐 저기 뭐 칼 들고 뭐 이렇게 춤추고 뭐 어쩌고 이러고 그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단골레라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오래되다 보니까 탱글레가 단골레로 된 거예요. 탱글레가. 그래서 이게 더 얼마나 파급력을 갖냐면 이게 어디로 갔냐면 천주교가 카톨릭이잖아요. 카톨릭이냐면 그 탱그리 칸이 그때부터 갓을 쓰고 하늘에다 제사 지냈어. 어떤 갓을 썼냐면 하얀 갓을 쓰고 지냈거든. 어린애를 잡아다가 제물로 바쳤단 말이야. 한 9살, 10살 된 애들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다가 사람을 산채로 죽여서 그 제물로 바치는 건 너무 잔인하다. 뭐 짐승을 목을 따가지고 피를 뿌리자.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징그럽단 말이에요. 왜냐면 산채로 잡아서 피를 뿌린다는 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빨간 갓을 쓰자. 그 빨간 갓을 쓰고 빨간 색이 사람의 피를 상징하는 걸로 해가지고 빨간 피를 하느님한테 바치는 그런 의식으로 빨간 갓을 쓰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빨간 갓을 쓰고 그 제사 의식을 지냈는데 그게 이 사람들이 지금 무당들이 빨간 갓 쓰고 시골 가면 어쩌고 이렇게 춤추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서 오는 게 그 뿌리인데 가탱글이야. 카는 임금이 경원다는 건 이렇게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일단 그 제사장만 가지고 얘기했다면 탱글이야. 그 탱글이. 근데 가탱글이야. 왜냐면 갓을 썼으니까. 그래서 지금 가톨릭이 가탱글에서 파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거기서 안 살았으니까 정밀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면 가탱글이가 가톨릭도 그 천주교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한테 뿌리를 두고 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동에 대한 역사도 제가 언제 강의를 여러 번 했어요.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그때 가면 이제 내가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가탱글이라는 것이 결국은 가톨릭이다. 거번한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그 다음에 거번이는 마을공화국으로 분파됐고 마지막에 가서는 제정일치, 제사장이 곧 통치자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탱글이다. 탱글이인데 갓을 썼기 때문에 가탱글이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몽골족 우리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서양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몽골하고 영향을 많이 받아서 몽골한테 침략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칸이라는 것은 몽골 쪽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다. 탱그리 칸이 이제 그래서 탱그리 칸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그 단군 신화의 그런 얘기를 그 송두리째 무시해버리고 단군의 사상을 이렇게 받들어서 단군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등 무슨 홍익 사상을 받들어서 어쩌야 되는 그 홍익 시화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어떤 신앙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역사의 흐름에서 그렇게 파생된 것이고 그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하늘에서 내려왔으면 이련 스님이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면 천하인이다. 또 천상인이다. 뭐 천자다. 뭐 이렇게 번역해야죠. 근데 이련 스님은 정확히 알았다는 얘기. 뭐라고 번역했냐면 편말 환자 인할인자로 환인이라고 그랬거든.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편말로 인해서 온 사람들이다. 편말이 지금 말하자면 프랭크드예요. 편말 환자가. 그 편말로 인해서 온 사람들인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왜 하늘에서 편말 들고 내려와요?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환웅은 무슨
지도자를 의미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환웅이 정확히 뭐냐면 편말 환자에 수컷웅자예요. 편말을 든 수컷이 왔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중동에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그 중동에서 왔다 갔다 한 건데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다른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하여튼 그래서 제세 이환이 무슨 홍익인간이 하는 그 소위 뭐 단군 국조가 뭐 세운 나라니 이런 얘기는 그 별로 의미 없는 얘기고 우리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와서 자리 잡았는데 그렇다고 홍익인간 사상이 나쁘다든지 제세이화가 나쁘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아야 답이 바로 서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와가지고 그 한민족의 뿌리는 같은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을 통일하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이제 그 우리말이 많이 그 영어로 번역돼서 갔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단군 사상 거기서도 뭐 꺼번한이라든지 꺼번이라든지 거번단이라든지 이게 다 영어예요. 그리고 거기서 도깨비 문화라든지 뭐 이런 그 이제 영어 관련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고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